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다를 것 같지 않은 내일, 변화없는 나의 하루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네요. 딱히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를 찾기 위해 나의 일상을 버릴 수도 없고,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연례 행사처럼 연말이면 꼭 한 번씩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엉킨 실타래가 있다면 이야기 소파에서 함께 꺼내볼까요? 술술 풀릴지 더 뒤엉킬지는 모르겠지만요. 반갑습니다. 영입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2 그림책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달력의 마지막 장 넘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늘 똑같은 하루하루긴 하지만 끝과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생활이 분주해지는 요즘입니다. 이야기 소파 시즌2도 어느새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주시고 소감도 남겨주셨어요. 보라돌이빠님은 프레드릭이 너무 반가우셨고, 은구슬님은 엄마 마중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를 것 같은 책을 소개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이렇게 또 아는 책이라고 반가워해 주시니 살짝 또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이 코너의 처음 의도는 어른의 눈으로 보는 그림책 이야기여서 아는 책이든 모르는 책이든 크게 상관이 없긴 합니다. 아는 책이어도 자신이 접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다만 어린이용 책이라는 선입견 없이 그림책을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코너가 그 작은 징검다리가 되면 더 좋겠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책의 징검다리가 될지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 속에 살짝 힌트가 있긴 합니다. 이선희의 나는 간다 함께 들을게요. 낙타를 타고 사막의 모래길을 간다. 너무도 다른 사막의 낮과 밤. 해는 타올라 내리쬐고 시린 밤 별은 손에 닿을 듯 있다. 뜨거운 태양 시린 차가움 공존하는 이곳에 잠시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 손에 쥔 나침반이지 걷고 또 걷는다. 눈앞에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보이고
가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사막 또 걷는다. 어제와 다른 길, 어제같이 있다. 마치 우리 일상 같은 이야기죠. 가지 않을 수 없고 어제와 다르나 어제같이 있는 길. 이런 길을 가는 이야기가 담긴 오늘의 책은 우체부 슈발입니다. 발음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슈발. 평범한 일상의 길을 가던 슈발. 이 슈발이라는 우체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볼 텐데요. 오카야 코지 글 야마네 히데노부의 그림으로 완성된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는 회색빛 궁전 같은 건물이 있고요. 그 앞에는 허름해 보이는 차림으로 서 있는 아저씨 같은 남자가 보이는데요. 지팡이를 하나 잡고 서 있고 표정은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표지와 속지를 넘기면 또 그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이상한 돌덩어리를 보자기에 싸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프랑스의 오트리브라는 작은 마을에 페르디낭 슈발이라는 우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슈발은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약간 괴짜였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슈발은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차도 오토바이도 없었던 시대였죠. 우체부는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녀야 했고 슈발은 매일 30km를 넘게 걸었습니다. 오트리브는 알프스 산맥 기슭에 있는 마을로 포도밭, 목장들이 있는 고원입니다. 슈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가까지 뚜벅뚜벅 걸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매일 같은 경치만 보며 걷는 것이 지루했던 슈발은 걸으면서 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공상하기를 좋아했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슈발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썼던 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글에서 슈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경치만 보고 걸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공상을 하는 거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공상을 하느냐고 묻겠지? 좋아, 대답하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이상한 궁전이나 성체, 탑, 동굴, 정원 등을 상상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적지만 오직 자신의 일인 우편 배달만 묵묵히 하던 슈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자신의 상황 안에서 찾아낸 답은 바로 상상하기였습니다. 의외였지요. 이런 슈발의 공상 세계에 미천이 된 건 그 당시 인기를 끌던 그림 잡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 곳곳의 신기한 건물과 자연과 동식물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열렸던 만국 박람회도 슈발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슈발은 직접 가볼 수는 없었어요.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자신만의 공상세계에서는 날마다 화려한 궁전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상은 공상일 뿐, 현실은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우편 배달부일 뿐이었습니다. 슈발이 우편 배달 일을 시작한 지 13년, 어느새 43세가 되었고 자신의 젊었을 때의 공상은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있던 어느 날, 슈발에게 어떤 작고도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 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장면의 그림은 아까 속표지를 지나 뭔가를 싸고 있던 그 장면과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을 하던 슈발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자기를 넘어지게 한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모양이 너무도 재밌었습니다.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의 돌이었습니다. 땅속에서 점점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얼굴을 내민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이상한 조각물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날 그곳에 다시 가보니 재밌는 모양의 돌들이 여러 개 눈에 띄었습니다. 슈발은 흥분해서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연이 돌을 조각해 주었는데 난들 그것으로 건축을 못할까? 주머니 가득 주운 돌을 쑤셔 넣고 길을 걸어가면서 슈발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한 나폴레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슈발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을,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상을 실현시키겠다는 결심을 작은 돌덩이 하나 덕분에 하게 됩니다. 자신이 걸려 넘어졌던 걸림돌이었는데 말이죠. 43년 변함없던 자신의 인생에서 가슴 뛰는 일을 실천하게 된 거죠. 자신의 가슴이 뛰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용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모두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났고 슈발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네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노래 한 곡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은미의 가슴이 뛴다입니다. 내게 내린 현실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슬퍼하다 흔들리다 죽을 만큼 네가 보고 싶었다. 다시 봄이 내게 온다.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흔한 사랑 얘기에 마음이 떨린다. 이제는 흔적도 없을 줄 알았었는데 다시 세상을 향해 다시 너만을 위해 내 가슴이 뛴다. 봄이 내게 온다.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흔한 사랑 얘기에 마음이 떨린다. 이제는 흔적도 없을 줄 알았었는데 다시 세상을 너만을 위해 내 가슴이 뛴다.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서야 아프다. 목이 메어온다. 잠시
인가. 네, 오직 제목 하나 보고 고른 선곡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계기를 만난 슈발은 자신의 상상을 진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평범한 우체부였는데 말이죠. 같이 책을 읽어볼게요. 슈발은 우선 재료를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오트리브일 때는 아주 오랜 옛날 바다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이나 이상한 모양의 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올 수 없는 큰 돌은 배달일이 끝난 뒤 밤늦게 수레로 실어왔습니다. 때로는 배달을 하면서 걷는 30km 말고도 돌을 줍기 위해 5, 6km를 더 걷기도 했습니다. 슈발은 우편 배달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아내를 잃고 필로미에느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슈발의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뜰이 넓은 편이었는데 마침내 마당은 돌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또 가끔은 돌을 너무 많이 쑤셔 넣어서 주머니가 터진 채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여보게 슈발, 이 돌로 뭘 하려는 건가? 도로공사하는 회사에 팔려나? 아니야. 그럼 뭘 할 건데? 궁전을 세울 걸세. 슈발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슈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온 마을에 우체부의 머리가 이상해졌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루는 우편국장이 슈발을 불렀습니다. 슈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당신이 돌았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나? 왜요?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모아 궁전을 짓겠다고 했다면서? 쉴 때 개울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궁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모으는 것은 저의 취미입니다. 국장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당신 말이 맞아. 설령 당신이 병이 들었다 해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니 병원에 보내지는 않겠네. 당신이 맡은 일만 잘하면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음세.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슈발을 두고 사람들은 계속 빈정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슈발은 그런 사람들에게 궁전 만드는 일을 보이기 싫어서 깊은 밤 모두 자고 있을 때 일을 했습니다. 시멘트와 석회를 싸고 모은 돌을 쌓아 마침내 궁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든 건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의 왕처럼 그 안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즉, 자신의 무덤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60세가 되어 슈발은 우편 배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수입이라고는 약간의 연금뿐이었고 그것도 절반은 궁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시멘트와 석회를 사는 데 썼습니다. 슈발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궁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궁전을 만드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놓고 깜빡 잊은 채 일을 계속하거나 찾아온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궁전을 만드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일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궁전을 짓기 시작해서 33년이 지난 1912년, 슈발이 76세가 되는 해에 궁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긴 직사각형의 건물로 길이는 26m, 폭은 12에서 14m, 높이는 10m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크기였답니다. 네, 여기까지 책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이 우체부 아저씨, 정말 그 당신의 상상의 건물을 완성을 하기는 하셨네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궁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 책 속에 나오네요. 자신이 너무 재밌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슈발이 지은 꿈의 궁전은 프랑스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만의 꿈을 찾고 키우고 실현시킨 슈발은 남보다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던 평범한 우체부였다는 사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큰 봉우리가 아니라 내 옆의 작은 봉우리 이야기를 담은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이야기와 함께 나오니 당황하지 마세요. 김민기의 봉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친구야,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네, 노래가 좀 길었죠? 이 곡은 양희은 님도 리바이벌 하긴 했는데 오늘은 원곡자인 김민기 님의 노래로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멀리가 아닌 내 옆의 작은 봉우리 이야기가 남긴 노래를 오늘 이 타이밍에 같이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 우체부 슈발을 같이 만나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우체부 슈발이라고 제목을 소개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다른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꿈의 궁전을 만든 우체부 슈발. 이 책을 다 보고 나니 꿈의 궁전을 만든 이란 이 부분을 꼭 붙여줘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슈발이 지은 꿈의 궁전의 실제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작은 돌멩이들을 쌓아서 만들어서인지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의 독특한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프랑스에 꼭 가서 실제로 한번 봐야겠어요. 여러분도 내 자리에서 내 꿈의 궁전, 내 작은 봉우리를 찾아가는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그림책 이야기 시즌2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체부 슈발, 꿈의 궁전을 만든 우체부 슈발 함께 봤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형, 연출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